여보, 나 왔어. 아, 맞다. 당신 죽은 지 4년이나 됐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우리 함께해요. 여보, 나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4년째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강복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끓여놓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쯤 남은 두부, 시든 파 한 단, 아들이 사다 놓은 건강음료 3병, 한 달째 뜯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건너편 아파트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명순이 살아있을 때 매일 저녁 강복의 손을 잡아 끌던 노을이었습니다. 강복아, 빨리 와봐. 오늘 노을 진짜 예쁘다고. 강복은 귀찮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따라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강복은 노을을 보러 창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벽시계가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집에 이사 온 건 32살 때였습니다. 명순과 신혼살림을 차리던 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까지 짐을 들고 올라가며 둘이 허덕이고 웃었습니다. 명순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좁은 방에 둘이 마주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이게 우리 집이야 했습니다. 지금은 넓었습니다. 명순이 없으니까 집이 넓었습니다.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가 이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강복은 소파로 갔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였습니다. 오른쪽 팔걸이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명순이 오래전부터 버리자고 했던 소파였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명순이 앉던 자리, 명순이 기대던 자리였습니다. 쿠션을 눌러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눌러봤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깜빡거렸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복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모서리였습니다. 얼마나 된 건지 모를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뭉쳐서 회색이 된 거미줄이었습니다. 강복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적이 있었던 건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천장을 봤는데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그냥 뒀는지도 몰랐습니다. 명순이 살아있었다면 적이 있도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순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도 먼지가 쌓여도 거미줄이 쳐져도 강복은 몰랐습니다. 명순이 다 했으니까, 명순이 다 치웠으니까. 강복은 40년간 새벽 5시면 차고지에 나갔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핸들을 놓은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었고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복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순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웃는 얼굴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집에 들어왔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강복은 여전히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 4년째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복이 투덜거려도 웃었고 강복이 지쳐 들어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강복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순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강복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감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왔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면이 다 퍼졌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하게 부엌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빨리 끓이고 빨리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또 깜빡거렸습니다. 강복은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시죠? 밥은 드셨어요? 강복은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건지 아닌 건지를 강복은 요즘 잘 몰랐습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신나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강복은 그 소리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먼 세상이었습니다. 하루가 또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강복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럴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 된 것입니다. 4년 전부터. 그런데 그날 밤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강복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대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장 모서리에 거미줄을 닦아냈습니다. 닦고 나서 다시 누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 하나를 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벽시계가 울렸습니다. 강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거미줄 하나를 닦았습니다. 아들 준혁의 전화가 온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병원 좀 다녀오세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안 가시면 제가 진짜 화낼 거예요. 강복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오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복은 결국 이튿날 아침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강복은 버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복은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과 진료실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복은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복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살피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강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혈압은 관리하면 되는데요. 이강복 씨, 더 문제는 이겁니다. 근육량이 지난번보다 또 줄었어요. 이 속도로 가시면 2년 안에 혼자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강복은 무덤덤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사가 펜을 내려놓고 강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복 씨,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운동이든 뭐든.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강복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강복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늦지 않았다는 건지,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게 강복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명순도 없는데, 핸들도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날이었는데 강복의 눈에는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의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강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대꾸했습니다.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요? 이미 다 늦었지. 그러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조용한 수면 위에 떨어진 것처럼 파문은 작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복은 손을 씻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강복은 소리를 낮췄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울고 웃고 싸웠습니다. 강복은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년 안에 혼자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간 핸들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명순이도 없는데.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잠깐 신발을 신어볼까 생각했다가 그냥 벗어뒀습니다. 나가봐야 갈 곳도 없었습니다. 공원에 혼자 가서 뭘 한단 말인지, 동네 헬스장에 혼자 가서 기계 앞에 서면 뭐가 달라진단 말인지, 명순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명순은 강복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책 가자, 시장 가자, 저기 꽃 피었다 보러 가자. 귀찮다는 강복의 손을 잡아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복은 투덜거리면서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없었습니다. 강복은 냉장고를 열어 어제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냄비째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끓는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혼자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명순이 좋아하던 노을빛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창가에 서서 노을 본다고 강복을 불렀습니다. 강복은 귀찮아하면서도 나란히 서서 함께 봤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강복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이 오늘따라 더 거슬렸습니다. 의사의 말, 아들의 전화, 다 귀찮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힘도, 의지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강복이 퇴근해서 지쳐 들어오면 웃으면서 밥상을 차리던 얼굴. 강복이 툴툴거리면 더 크게 웃던 얼굴. 내가 뭘 시작한다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 명순의 기일은 11월 초였습니다. 강복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챙겨 입었습니다. 명순이 좋아하던 청회색 점퍼였습니다. 꽃을 사야 했습니다. 명순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흰 국화를 좋아했습니다. 제삿날이 아니더라도 가끔 시장에서 국화 한 다발을 사다가 부엌 창가에 꽂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복은 집 근처 골목 안쪽에 작은 꽃집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몇 번 봤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꽃집 앞에 서자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강복은 잠시 멈췄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꽃향기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벽면을 따라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운데 작업대에는 꽃다발을 만들다 만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말린 꽃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작업대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다은,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강복은 머뭇거렸습니다. 꽃집이라는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들어와 본 기억이 몇 번 없는 곳이었습니다. 흰 국화요. 있습니까? 다은이 잠깐만요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국화 여러 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싱싱하고 탐스러운 흰 국화였습니다. 강복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꽃잎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다은이 포장을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기일이세요? 강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기일입니다. 다은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꽃집에서 화훼 공예 수업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요. 동네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꽃 만지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린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강복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꽃을 만들어서 뭐에 쓰냐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은이 포장을 마무리하며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꽃은 나이 안 봐요. 손이 거칠수록 더 예쁘게 만들어지던데요. 강복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돈을 내고 꽃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꽃은 나이 안 본다고. 손이 거칠수록 더 예쁘다고.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손님에게 건네는 가게 사람의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복은 집에 도착해서도 명순의 사진 앞에 국화를 꽂고 나서도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꽃은 나이 안 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복은 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서 보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강복은 또 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2명이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복은 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강복은 세 번째로 꽃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딛고 들어가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2번, 3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꽃집 앞을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강복은 속으로 욕을 한번 하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알아봤습니다.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다은의 반응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강복은 더 어색해졌습니다. 작업대 테이블에는 할머니 3명이 앉아서 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강복이 들어서자 3명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 남자 어르신이 오셨네. 잘 오셨어요. 강복은 목을 한번 가다듬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은이 꽃다발 만들기 기초부터 설명했습니다. 어떤 꽃과 어떤 꽃이 어울리는지, 줄기를 어느 길이로 자르는지, 꽃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지. 강복은 듣기는 들었는데 손이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굵고 딱딱한 손가락이 가느다란 꽃줄기를 잡으면 자꾸 구겨졌습니다. 이게 왜 이리 안 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버스 핸들은 문제없이 잡았는데 꽃 한 송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 꽃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살짝 낯을 가린다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꽃잎을 다 떨어뜨렸다고. 3달쯤 지나니까 손에 익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복은 1시간 동안 꽃 3송이를 손에 쥐고 씨름했습니다. 결과물은 볼품 없었습니다. 꽃들이 제각각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줄기 길이도 들쑥날쑥했습니다. 다은은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라고 했지만 강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꽃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강복은 손바닥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핸들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굵은 송금이 파여 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에 오늘 처음으로 꽃이 닿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복은 다음 목요일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또 가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복은 공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꽃집에서 1시간을 보내고 나니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비둘기 몇 마리가 발치에서 모이를 쪼았습니다. 강복은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높았나 싶었습니다. 오래 올려다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강복이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두꺼운 패딩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컸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강복이 기억을 더듬는 사이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야, 한소영. 중학교 동창? 강복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차고 씩씩한 그 목소리. 소영은 웃으며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강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냐고 물었습니다. 소영은 껄껄 웃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자신이 다니는 요가 선생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어르신이 꽃 배우러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했다고 오늘 일부러 공원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공부는 별로였지만 달리기는 반에서 제일 빨랐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큰 소리로 떠들던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소영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수목은 요가, 금요일은 구청 한문 강좌, 주말은 등산 모임. 쉬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늙어서 뭘 그리 바빠. 소영이 강복을 똑바로 봤습니다. 바빠야지. 바빠야 살아있는 거야. 그 말이 강복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대꾸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통 친구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강복은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는 안부만 주고받았고 꽃집에서는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를 떠날 때 소영이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강복이 망설이자 강제로 받아갔습니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노래교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강복은 한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절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소영이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했습니다. 강복은 간다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안 간다고도 안 했으면 간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소영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강복은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노래교실은 구청 문화센터 3층이었습니다. 강당 같은 큰 방에 의자가 줄줄이 놓여 있었고 7, 80대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복은 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로트를 한 곡 틀어줬습니다. 어르신들이 흥겹게 따라 불렀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신나게 불렀습니다. 강복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이 나왔을 때 강복은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명순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 강복은 가사도 몰랐습니다. 멜로디만 알았습니다. 명순의 목소리로 듣던 멜로디였습니다. 어느새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힐끔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을 보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복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명순이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오면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소영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강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 명순이가 좋아했던 노래야.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강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 준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꽃집 수업이랑 노래교실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그 꽃집 수업 한 달에 얼마예요?
강복은 얼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노래교실은 또 따로 돈 내요? 강복은 말이 막혔습니다. 준혁은 그런 데에 돈 쓰지 말고 그냥 집 근처 공원이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돈도 안 든다고 했습니다. 헬스장은 건강보험 할인도 된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강복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복은 부엌 창가의 꽃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수업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엉성했지만 강복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맞는 게 없는 건가? 그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강복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꽃집, 수요일 공원 산책, 금요일 한문 강좌. 강복이 싫다고 하면 더 크게 웃으며 끌고 나갔습니다. 강복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다녔습니다. 귀찮다고 했고 힘들다고 했고 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달랐습니다. 한문 강좌에서 강복은 옆자리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강복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 후에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다, 손자가 귀엽다, 예전에 일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원 산책에서는 소영이 강복한테 맨손 체조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처음에 어색해서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강복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본 건 명순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꽃집 수업에서는 점점 손이 익어갔습니다. 처음엔 꽃새송이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작은 꽃다발을 혼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은이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강복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4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수할 때 잠깐 보는 것 말고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볼에 살이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예전보다 연해졌습니다. 여전히 늙어 보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꺼져 있던 눈에 뭔가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복은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순아, 나 요즘 좀 다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명순에게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꽃 만들었어. 노래도 배웠어. 소영이 나를 끌고 다녀. 기억해? 중학교 때 소영이. 여전해. 아직도 시끄러워. 강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강복은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밝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것이 강복에게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은 소영과 함께 한문 강좌를 마치고
분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오래전 버스 회사 동료였습니다. 최병길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강복과 10년을 같은 노선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복보다 2살 위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강복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이 강복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복은 옛 동료가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이었습니다. 강복은 버스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길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사람이 같은 회사에 있을 때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퇴근 후 가끔 소주도 마셨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병길은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함몰되어 있었고 팔뚝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병실은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병길이 강복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복아,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강복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병길의 손이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핸들을 함께 잡던 손이었습니다. 병길아, 많이 아프냐? 병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프긴. 이제 포기했으니까 아픈 것도 잘 모르겠어. 강복이 멈칫했습니다. 포기했다니? 치료 그만했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항암이 더 사람 잡아. 그냥 이대로 가려고. 병길의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도 희망도 생기도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강복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순을 보내고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의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먹는지 마는지도 모르던 날들. 창문을 열어본 적도 없던 날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던 날들. 강복은 병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복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내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하면 빈말 같았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길이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복아, 너는 명순이 없어도 잘 살고 있냐? 강복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꽃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강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길이 눈을 들어 강복을 봤습니다. 강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순이 가고 나서 나도 다 포기했었어. 4년 동안 소파에서 천장만 봤어. 병길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포기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더 아프기만 하고. 강복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병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눈가에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강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병실 밖으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복도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2사람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강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길의 텅 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뒤에 4년 전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저랬구나. 그때 내가 딱 저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가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순 장례식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었습니다. 병길 때문인지 4년 전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섰습니다. 강복의 정류장이었습니다. 강복은 소매로 눈가를 닫고 일어났습니다.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병길에게 내일 다시 가야겠다고, 그냥 가야겠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냥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강복은 꽃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다은이 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복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한테 줄 꽃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은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강복은 1시간을 공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꽃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잡고 또 다시 잡았습니다. 다은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꽃을 건네주고 말없이 줄기를 잘라줬습니다. 완성된 꽃다발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꽃들이 조금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보였습니다. 강복은 그것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길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복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병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꽃다발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야. 병길이 멍하니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응. 나 요즘 꽃 배워. 병길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강복은 의자를 끌어당겨 병길 곁에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병길 손 위에 얹어줬습니다. 병길이 마른 손으로 꽃을 잡았습니다. 꽃잎을 살살 만졌습니다. 강복이 말했습니다. 어제 하다 못한 말이었습니다. 병길아, 나 4년 동안 소파에서 살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먹는 것도 있고 씻는 것도 있고 아들이 와도 보고 싶지 않았어. 병길이 꽃잎을 만지며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야. 포기해도 덜 아파지지 않더라고. 포기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더 오래 아프기만 해. 병길이 손가락으로 꽃잎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나한테 꼭 가르쳐준 애가 이러더라고. 꽃은 나이 안 본다고. 병길아, 치료도 나이 안 봐. 아프면 아플수록 더 살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병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처럼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복아. 응. 무서워. 강복은 병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지금도 무서워. 근데 있잖아. 무서워도 되는 거야. 무서우면서 그냥 해보는 거야. 강복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강복이 만든 꽃다발이 병길의 손 위에서 빛났습니다. 서툴고 엉성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병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한테 다시 전화해 봐야겠다. 강복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강복은 3시간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병길이 졸면 옆에서 기다렸고 깨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밥을 못 먹겠다고 하자 작은 것부터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강복이 직접 병원 매점에서 부드러운 두부 한 모를 사다 줬습니다. 병길이 반쯤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강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높았습니다. 강복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병길에게 한 말들이 사실은 4년 전에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포기해도 덜 아파지지 않는다는 것, 무서워도 해보는 것, 꽃은 나이 안 본다는 것. 강복은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강복은 아침마다 소영과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바퀴를 돌았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어깨도 펴졌습니다. 꽃집 수업에서는 봄꽃으로 화분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구청 문화강좌 발표회에 낼 작품이었습니다. 강복이 만든 것은 다은이 보고 진심으로 예쁘다고 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솜씨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강복은 쑥스러워 손을 내저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병길은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이 힘들어서 전화를 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강복은 그럴 때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강복은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강복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복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봤습니다. 작고 가볍고 보드라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강복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아니요. 그냥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 꽃 만드는 것도 보고 싶고요. 강복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강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맨손 체조를 마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복아, 응, 너 요즘 달라진 거 알아? 강복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진짜 걱정됐어. 얼굴이 꺼져 있어서. 눈이 꺼진 전구 같았어. 강복이 픽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뭔가 켜진 것 같아. 눈빛이. 강복은 손바닥에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다은이 강복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달라 보인다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봄처럼요. 강복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복은 명순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봄꽃으로 만든 작은 화분을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강복은 한참 명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명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말했습니다. 명순아, 나 이제 좀 살아볼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 그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복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흘리는 대로 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강복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제대로 해 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주말에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순이 없어도, 핸들이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9세. 봄은 다시 왔습니다. 내 봄도 다시 왔습니다. 살아있는 한 봄은 다시 옵니다. 당신의 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